이번 영상은 친구한테 알려주지 말고 너만 봐야 돼. 이 영상을 만난 넌 럭키! 오늘 내가 계열별로 중요한 세특 주제를 스포할 예정이야. 구슬주가 엄선하고 엄선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니까 안 받아먹으면 너만 손해. 구슬주 마이쭈들 안녕! 벌써 유료 광고 떴다고 뒤로 떠나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 안 보면 진짜 후회할걸? 얘들아, 내가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어. 그거 오늘 너희들한테 공개하려고 하거든? 먼저 내가 인스타에 세특 상담소를 열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해줬어. 그만큼 내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뭘로 채워야 될지, 그리고 이 세특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 몇 개 답변해줬잖아. 너희들 이 정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오늘 오픈하는 정보는 내가 맨 마지막에 소개해줄 거야. 그러니까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구슬주! 일단 세특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다들 고등학생 되면은 세특 중요하다 그러고 학교 쌤들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근데 도대체 이 세특이 뭐야? 바로 우리 학교 선생님, 특히 과목별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적어주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줄여서 세특. 그거 알잖아. 국어 땡땡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성실하여 어떤 주제 발표를 하였고 베라베라베라. 요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거 왜 중요한 줄 알아? 대학 갈 때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보란 말이야. 구슬주! 일단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 의예과, 간호학과 이렇게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 고민이 있을 거야. 과학별 이렇게 세특 채우면 되는 거 알겠는데 사회랑 국어는 어떻게 챙겨? 요거 궁금했지? 요거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주제를 알려줄게. 집중 주제 스포합니다. 자, 이걸 내가 주제로 뽑은 이유가 있어. 이거 실제 이야기야. 너희들 그거 알아? 의대 가면 그냥 다 원하는데 의사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맞으면 거기에 맞게 원하는 걸 지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의대생 친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진짜로 성형외과랑 피부과 지원율이 가장 높대. 근데 우리 이거 국어랑 사회 교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의 사회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의대 교수님들이 이 친구 의사 됐었을 때 그냥 단순히 피부과 돈 많이 버니까 해서 하지 않을 것 같네? 자신만의 기준점이 있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지. 혹여 피부과를 희망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희망한다 라고 나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둘 만한 주제다. 다음도 굉장히 좋은 주제야. 이걸 내가 좋은 세특 주제라고 뽑은 이유. 첫 번째, 구체적인 책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도 너희들이 의학계열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책을 언급해서 그걸 통해서 조사할 만한 주제가 나왔다. 그거 굉장히 좋은 세특. 특히 나는 의료 정책을 비교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대부분 의사나 간호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나는 이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의료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의료 정책 키워드를 갖고 너희들이 한번 탐구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약대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간호학과를 되게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에 관련된 좋은 주제를 이야기해주려고 해. 자, 간호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간호조무사랑 간호사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니?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어떤 게 다른지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 이런 세특 주제 아니면 안 알아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두고.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있었어. 간호사와 업무가 유사하다고 체감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처우에 대해서는 부당했다라는 거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나의 의견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아주 좋겠지. 이거는 사회문화 또는 국어 과목에 연계를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영어로 하잖아? 그럼 영어 과목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PT 할 때 이 발표 좀 잘한다, 얘 보고서 좀 잘 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내가 그 팁을 조금 알려줄게.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을 바로 이야기해야 돼.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야?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두 번째, 이 문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와 근거들을 약 3가지 정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례들을 넣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론이겠지.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겠지. 그런 거 중에 몇 가지 뽑아와서 발표를 해도 좋고, 근데 거기다가 나의 의견을 추가하면 더 풍성해지겠지. 이 3가지 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조금 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구슬주! 자, 다음으로 준비한 파트, 바로 미디어 관련 문화 콘텐츠 연극영화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한 파트야.
얘들아 이거 국문과도 가능하다. 예술계열, 국문과, 미컴 다 돼. 근데 이거 내가 뽑은 이유가 있어. 이거 나 실제로 듣는 수업이야 지금. 자, 너희들 해리포터 소설로 먼저 나왔지. 그리고 영화가 나오고 지금 영국에서는 연극도 하고 있단 말이야. 신과 함께 예시로 들어볼게. 신과 함께 웹툰으로 먼저 나왔지. 근데 그게 영어로 만들어졌는데 와 쌍천망 관계 장난 아니었지. 그리고 그거 공연으로도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품이 다양한 작품으로 파생될 수 있어. 이 말은 즉슨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분석한 내용이 내 세특에 들어가 있다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고등학생인데 벌써 이런 거를 알았어?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목에 연계 지을 수 있을까? 바로 문화. 또는 나는 이건 사회랑도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서도. 또는 경제 이런 거랑도 엮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뭐랑 엮을 수 있다? 영어. 약간 이제 레퍼토리 알았지? 세특 어떻게 꾸려가는지 뒤에 더 보면서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 자, 그리고 소개할 세특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바로 1인 미디어에 대한 거야. 자, 이거를 영어로 발표하면은 영어 교과에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회 교과랑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 특히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 콘텐츠학과, 그리고 광고 홍보학과, 그리고 연극영화과 이런 쪽에 이 1인 미디어에 대한 키워드로서 세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세특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도 적어도 내가 문화 쪽에 관심이 있으면 요즘 트렌드인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세특을 구비해 놓는 게 안정적으로 좋겠지? 그리고 이런 거 사회학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역사에서 연계 짓는 재밌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내가 들려주는 예시를 잘 봐봐.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이런 거 배울 때 분명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터 이런 걸 만약에 컴퓨터로 만들었어. 그럼 어떤 학과랑 연계 지을 수 있을까? 이제 뚝딱뚝딱 튀어나와야지. 광고 홍보나 문화 콘텐츠학과 이런 거랑 또 연계시킬 수가 있겠지. 근데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어. IMF잖아. 뭐랑 연계되어 있니? 경제 위기야 이거. 경제, 경영, 금융 관련 학과, 사회학과 등과도 연계 지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구슬주. 자, 다음으로는 경영, 경제. 이 파트에서 뽑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노동과 근로자야. 지금부터 공개하는 주제 잘 들어봐. 이 키워드를 고른 이유는 경영이나 경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야. 경영, 회사를 운영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경제, 즉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 돈이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거지. 사람의 노동, 근로자. 그래서 정치와 법 또는 사회, 국어랑 연결시켜도 괜찮아. 이 노동과 근로자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 탐구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과학탐구 실험 과목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야.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야. 아니 과학이랑 어떻게 연계짓지? 고민 딱 하고 있었지. 자, 요즘 학교에서 과학탐구 실험 없는 학교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교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 탐구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생명 존중, 연구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등과 같은 연구윤리와 함께 안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라는 파트가 있어. 즉 여기서 뭐랑 연결시키겠어? 지식재산권. 우리가 과학탐구 실험이랑 어떤 걸 연계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키워드. 지식재산권이 과학탐구 실험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에 있단 말이야. 경영, 경제, 사회, 인문계열이든 교육계열이든 문과 계열에 관련된 친구들 과학탐구 실험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꼭 활용하세요.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방탄소년단과 펭수 등 유명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변호사업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다. 요즘 뜨고 있는 거잖아. 이게 왜 뜨고 있을까? 바로 우리 SNS의 발달 때문이지. 사실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누구한테 있을까? 나한테 있어. 내가 만든 영상, 기획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어디다 퍼나르기 쉽고 막 나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주어지는 거야. 이걸 존중해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이 키워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침해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보고서로 작성을 했다. 이 세특에서 이 지식재산권 키워드 엄청나. 이거 진짜 엄청나. 어떤 학과에서든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자, 문화 콘텐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문화 콘텐츠 너무 중요하지. 그냥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 너무 중요해. 경제학, 경영학, 광고 홍보 뭐 다 연결돼. 예를 들면 법학
성과를 희망한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꼭 짚고 넘어가기 꿀수주. 자, 그리고 사회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일단 사회계열 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은 과학이랑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특이한 주제를 조금 뽑아봤어. 지금부터 제시해주는 사례와 키워드들을 잘 들어봐. 사실 이 책에서는 영어 파트에서 탐구 주제 예시로 나왔어. 근데 나는 이걸 딱 보자마자 과학, 환경 파트랑 연계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 경영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나왔지? 요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도 환경에 대한 키워드도 굉장히 요즘 핫해. 근데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정치 외교랑 엮나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여기서 이게 포인트.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즉 개별 국가가 환경,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지구를 보살피기 위해서 국제적인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잘 정리한다면 정치 외교, 사회학, 즉 사회계열과 연결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환경까지 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누구나 연결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부수주의 꿀팁을 하나 줄게. UN이 하는 일을 곰곰이 살펴봐. UN 사이트에 가면은 UN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UN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뽑아놓은 목표가 있어. SDGs 이렇게 불리는 건데 환경 분야, 교육 분야, 빈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가 지금 뭘 목표로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키워드 알면은 핵심 마지막 펀치를 뻥 날리는 그 정도의 강력한 한 방을 갖고 있는 키워드다. 17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너희들이 서치를 해보고 그 다양한 분야 중에 나는 어떤 거에 계속 관심이 가는지를 분석해야 돼. 실제로 나는 이 관련 캠프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는 그때 교육 불평등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서 이야기를 했었던 막 기억이 나. 너희들도 이 목표를 쫙 펼쳐서 보면은 난 빈곤에 관심이 있어. 또 나 환경에 관심이 있어. 이런 자기만의 보이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하면 영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레포트를 썼다 하면은 사회 과목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키워드는 국어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즉 다양한 부분에 접목시키기 나름이다 라는 거. 구슬주. 자, 그리고 교육계열. 교육 관련 학과를 진짜 많이 희망한다고 적어줬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런 거야. 제가 원하는 학과는 국어 교육학과인데 수학과학은 어떻게 연결짓나요? 제가 원하는 건 수학교육학과인데 국어랑 어떻게 연결짓나요? 요런 거. 자, 이것도 내가 정리해줄게. 만약에 내가 국어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가장 신경 써야 할 과목은 국어겠지. 그럼 나머지 뭐 수학이랑 과학 같은 뭔가 조금 연계가 없어 보이는 교과랑은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하냐면 학과명을 다시 한번 보자. 국어 국문학과가 아니라 국어 교육학과지. 교육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십이 진짜 중요해.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이냐, 리더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인성, 즉 인성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끔만 수학, 과학에 어필하면 돼. 예시를 들어줄게. 주제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꿈이라서 과학의 땡땡땡 파트를 엄청 쉽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막 자료화면 많이 막 준비해가지고서는 발표를 막 하는 거야. 마치 인간 강사가 된 것처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 이 친구는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남들에게 잘 설명할 줄 알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실 거야. 그러면 먼저 교육자에 대한 어필이 되겠지. 또는 평소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선생님의 어떤 수업에 리액션 해주고 친구들이 야 이거 몰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무언가를 알려주고 이런 디테일한 행동들도 드러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수업에 또 적극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학습을 좀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주거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어마무시하게 적어주실 거야. 교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꼭 요 점을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교수님이 뽑고 싶어하는 학생은 국어 교육학의 전문가를 뽑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될 것 같은 친구를 뽑는 거야. 자, 그러면 교육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써볼 만한 주제 탐구를 공유해줄게. 자, 이거 내가 왜 가져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일단 이거는 교육 계열을 일단 다 되는데 특히 국어, 사회 이 두 개 교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꼭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끼지. 썸네일 낚시. 딱 들어갔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거지. 요즘 트렌드 키워드 중에 가짜 뉴스가 있지. 정보가 엄청 많아지면서 이거를 나만의 관점으로 잘 선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 이 친구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있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사실 이 주제는 사회학과나 미디어학과 친구들도 이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과목과 연계를 짓나요? 바로 국어랑 사회.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 기사 파트 배우는 데가 있어. 그때 요거를 주제 탐구로 써먹으면 좋고 저희는 독서 과목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 그냥 사회 교과에다가 적용시켜도 괜찮다. 그리고 클릭베이트라는 말을 혹시 몰랐으면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나 보고서에 용어 정리 같은 거 딱 해주면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게 조사했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내가 가져온 주제도 전 교육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야. 이 교육복지정책, 이 키워드가 들어갔다 이러면 와, 이 친구 진짜 교육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봤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희망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가르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가르치는 거, 학생들과 이렇게 밀접되어 있는 그런 리더의 양상으로서만 세특을 채운단 말이야. 근데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세상을 넓게 보면 얘들아, 교육 정책, 교육 행정, 그리고 학교를 경영하는 파트, 굉장히 다양한 파트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혹시 알아본다면 어떤 느낌을 주겠어? 이 친구 사회를 되게 넓게 보는 친구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교과랑 연결시키면 좋겠어? 이렇게 사회 과목이랑 연결 지으면 아주 딱 적합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주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역사랑 엮었어. 역사랑 교육을 엮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리더의 상을 현대 리더의 상과 비교하는 거를 가지고 영어로 발표하면은 영어 교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은 동아시아사나 한국사와 연결시킬 수 있겠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은 선생님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리더상, 특히 여성 리더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면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다라는 점. 구슬주 다음으로는 공학 파트야. 근데 이 공학 파트에서 내가 가져온 이 주제는 있잖아. 공학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진짜 다 적용되는 주제니까 잘 들어봐. 이거 내가 왜 가져왔을까?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이야.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영향력을 받지 않는 분야가 혹시 있나요? 없지. 너희들 학교 온라인으로 듣잖아. 세상이 변해가고 있단 말이야. 특히 여기서 말한 전기자동차나 드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잖아. 미래에는 뭐가 나오겠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겠지. 자, 공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이 자율주행 자동차 키워드를 그래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은 문과 계열 친구들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 너희들 그럼 이동할 때 차 안에서 뭐 하겠어? 그지, 놀겠지. 자, 그럼 상상을 해봐.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노래방이 생길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안이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차 타고 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뭐 하고 놀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교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겼을 때 수업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에 맞게끔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 상상력, 아이디어를 막 내보는 거야.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시선을 보여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자신의 학과와 연동시키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딱 내면은 perfect. 구슬주 이렇게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 더 알아봤는데, 각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이 세특 주제를 들으면서 어떤 과목과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아이디어 막 적어놨지.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주제 알려주려고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다 정리해놓은 거 보여 안 보여? 이 언니의 노력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이 주제들의 출처는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 책들이야. 이 책이 현직 교사분들 18명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지고 만든 세특 바이블이야. 세특 주제 모음집 4,000개가 넘어갑니다. 내가 담당자님한테 쫄라가지고 이 책 마이즈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총 3명을 뽑을 예정인데, 내가 지금부터 뽑는 기준점을 이야기해줄게. 댓글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야 돼. 근데 저만 보고 저만 잘 먹고 잘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안 뽑을 거야. 저는 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 둬서 우리 학교 전교생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는 저는 우리 반 사물함 위에 둬서 우리 반 친구들이 이거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등 각자만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줘. 얘들아,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 뭔지 알아. 내 주제 뺏길까봐 무섭지? 근데 얘들아, 여기 주제 너무 많아서 너희 반 친구들 그리고 전교생이 다 봐도 겹치는 거 없을 거야. 주제가 다 합쳐서 4,053개가 되거든? 혹시 전교생 4,000명 넘는 사람 손
없어. 그러면 이번에 학교에 이거 가져가가지고 새학기 인싸 되고 싶은 친구들 댓글로 많이 기다릴게. 너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게 바라면서 우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자. 안녕.